남성의 불평등함은 무시당하고 남자가 이뤄놓은 것들을 다 끌어내리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대화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꿀 빨지 않았어. 여자들만 챙기려 하는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그렇죠. 여자들이 민주당에 60% 이상의 표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60%의 남성이 국민의힘 지지한 건 남성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 인권도 향상되고 남자 인권도 상상되고. 이거는 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신공격이죠. 제가 대답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등주의가 아니다. 성평등이 아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쉬운 말로 자기가 능력이 떨어져서 결혼을 못하면 이렇게 페미니즘에 때릴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자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성대결절 대토론의 사회를 맡은 청년 농객 최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세대에서 많은 논란이 된 젠더 문제를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미니즘과 남성 역차별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성 정책이 차별을 받아온 여성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냐 아니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냐를 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 분께서 흐림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6년부터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또 젠더 이슈 연구소라는 작은 블로그를 운영 중인 27세 금나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젠더 갈등이나 페미니즘과 관련된 그런 모든 이슈에 제가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논제가 담긴 토론에 임하게 된 만큼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단체 진보너머의 운영위원 그리고 잡지 불편부당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박세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많지 않고 지식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내공이 높으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은 진보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계속 진보해야만 합니다. 진보개혁 정치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장도방송 임진균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첫 손님이면 재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은 진보하기에 이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페미니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미니즘이 상식이 되는 나라, 한 번 더 진보한 세상이 되기 위해 끝까지 옳음을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평등주의자로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재 정치시사 리뷰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청년 스피커 정실이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여성, 남성, 이분법으로 나누고 한쪽 성에 편향되어 나아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젠더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과열되고 화합에서 멀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가 아닌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을 지향해야 하고 휴머니즘, 이갈리타리아니즘, 즉 평등주의로 나아가야 이 불필요한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는 성평등주의자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 발언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서로 이제 나누실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주제 발언 시간은 인사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정실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정실님부터 주제 발언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이 느끼는 차별, 남성이 느끼는 차별, 각자 느끼고 경험하는 차별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항상 약자가 아닌 것처럼 남성이 항상 약자가 아니죠.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성주의가 아닌 공정한 경쟁 기반의 평등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이야기하는데 남성 역차별이 나오는 것부터가 참담한 현실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향상에 따른 성차별 해소입니다.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자는데 남성 역차별이라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빨갱이에 의한 정치 공작, 광페미 여성 혐오 국민의힘과 배은규 같은 사이버 렉타들의 무지성을 혼내주고 대항하긴커녕 우리 내부에서 말해서 왈가왈부하는 현실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남성 차별이 있으면 남성 인권 향상 운동을
하면 됩니다. 왜 페미니즘을 말을 하는데 남성 차별이 나오나요? 수많은 선진 국가들에서는 페미니즘은 상식입니다. 후진적인 국가들에서 꼭 페미니즘은 심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토론 주제가 페미니즘과 역차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이고 차별이기 이전에 그냥 남성이 받는 피해, 아픔이라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은 오직 여성이 받아온 피해만을 언급할 뿐 남성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 절반에 걸친 큰 거부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도 가부장제의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여성은 이제 보통 돌봄 노동 중심으로 배치되고 남자는 뭐 치마를 입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에 미세한 구분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점은 과연 그 구분이 오직 여성에게 불리하게만 남성에게 유리하게만 짜여져 있냐는 겁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성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의 기세가 좀 등등했던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인식이 마치 젠더 인식의 디폴트인 것처럼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성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오직 이득과 특권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태그 자체가 따지자면 그 자체로 거대한 차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토픽이 페미니즘과 남성 역차별. 글쎄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도 모두 발언을 준비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만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늘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남성 역차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 인권 운동, 그 뒤에는 어른 역차별이란 말이 잘 붙습니까? 장애인 인권 운동도 마찬가지죠. 비장애인 역차별 시비가 많이 붙나요? 근데 유독 페미니즘에만 그런 양상이 도드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도 결국에는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그리고 또는 취약계층인 여성들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권적 평등을 이룩하자는 거죠. 앞으로 토론에서 남성 역차별 이슈도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오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저희 주제 발언 시간에서 저희가 서로 나눴던 의견들을 중심으로 서로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자유토론 시간에는 서로 반박과 논박이 가능하고요. 너무 격해지거나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회자가 직권으로 제재를 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 콘텐츠의 각 패널의 의견은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띄우자면은 페미니스트 분들은 두 분께서 주제의식 발언을 하신 딱 그 모습처럼 남성도 피해를 받았다, 남성도 힘들다, 남성 역차별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왜 꺼내느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생뚱맞을지도 모르겠는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 게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서 남자들이 우리도 힘든 거 많고 역차별 받는 거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남성 인권 향상 운동을 하면 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결국 여성 인권 향상인데 여성 인권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성 인권 향상을 말을 하는 건데 왜 굳이 거기서 딴지를 걸고 반대를 하면서 남성 역차별을 끌고 오냐. 쉬운 말로 의사들이 시위를 하고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왜 다른 계층의 차별, 장애인 차별 같은 데는 왜 목소리를 안 냈냐 하면서 딴지 걷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 페미니즘이라는 여성 인권 향상에 굳이 남성 역차별을 언급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페미가 된다고 해서 남성 차별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 같은 문제라든가 반페미 한다고 해서 여자가 군대 보내나요? 페미니스트가 군대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성 역차별 이슈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토론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장도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제 의견을 말해보고 싶은 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페미니즘은 남자들이랑 상관없이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제 삶이 굉장히 궁금하고 힘들어서 제 삶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청원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내 삶이 힘든 거 장도 때문이야. 장도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한테 피해받았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이쪽 패널 분들께서는 저 활동은 나랑 완전히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관없는 박세환 혼자만의 활동일 뿐이야 라고 태연하게 이를 바라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를테면은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분들, 굳이 극단적인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구사하는 이제 담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남성 중심 사회, 남성으로 기울어진 운동당장, 남성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워딩들이 끝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자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환님의 말씀은 결국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운동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화살이 남성들에게 이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필연적으로 거죠? 남자라고 꿀 빨지 않았어. 왜 우리는 항상 꿀 빠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거야? 라고 어떤 반대의 제스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약을 하자면 남성들도 사는데 힘들다. 근데 왜 자꾸 페미들은 여자들만 챙기려 하냐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렇죠. 아니 뭐 그래도 여자들만 챙기는 거 둘째 그것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남성 중심 사회, 남성이 너무 유리하다, 남성이 특권을 누린다 이런 워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워딩들이 문제다. 않다라고, 예, 네, 말할 알겠습니다. 수가 그러면은 없어요. 예. 여기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다들 지지하시지 않습니까? 지지하십니까? 이재명? 저는 조금 마음이 꺾이긴 했는데 정실이님은 지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그럼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왜 지지합니까? 이재명은 줄곧 재벌을 우리 사회 절대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벌을 우리 사회 절대 기득권 세력 제1순위가 재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조하는 그런 워딩을 쓰면서 계속 정치를 해오셨고 저도 그 부분에 반해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들은 그럼 이재명 의원의 그 철학인 이른바 억강부약 정신 반대하십니까? 억강부약도 그렇게 따지면 강자와 약자를 인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꼭 약자가 아니고 여성이 불평등한 것도 있죠. 하지만 남성이 불평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페미니즘 이 사상 자체가 여성주의지 않습니까? 여성을 위한 사상이기 때문에 남성의 불평등함은 무시당하고 여성이 불평등한 것만 강조하면서 남자가 이뤄놓은 것들을 다 끌어내리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등주의가 아니다, 성평등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억강구역 좋죠. 네, 근데 그 약에 여성, 남성 이렇게 포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해 네, 제가 말씀 이제 하겠습니다. 남성 특권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회사 임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분명히 사회적인 여성 차별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여성 차별에도 쉬운 말로 국회의원 비율이라든가 회사 임원 비율이라든가 현저하게 수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차별이 없다고 우기면은 할 대화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첨언을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네, 첨언해봐요. 아까 뭐 모두 발언에서부터 우리 정실이님이 그 페미니즘이 아니고 양성평등 뭐 혹은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페미니즘과 양성평등 이건 사실상 동일한 개념입니다. 성평등이 영어로 뭡니까? 젠더 이퀄리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젠더 이퀄리티죠. 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젠더 이퀄리티고 성평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페미니즘 그런 여성 관련 정책들 한번 보십시오. 다 뭘로 표현되냐면 어떤 의제로 표현되냐면 젠더 이퀄리티라는 일원에서 다 실시하는 겁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는 서유럽이든 북유럽이든. 근데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양성평등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아닙니까? 그렇죠. 젠더 이퀄리티란 말을 쓴다고요. 영어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자로는 아닙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페미니즘이 성평등이고 성평등이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요즘은 물론 양성평등이란 단어에서 성평등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건 양자를 뺀 이유는 우리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들을 보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둘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미니즘이 여성주의라고 하셨는데 직접 직역을 하면 여권 신장주의입니다. 여성 인권을 신장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성평등을 이룬다. 그게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짧게 던지고 네. 먼저
하나만 먼저 주시겠습니다. 네. 장도님께서 뭐 남성은 특권만 있다? 특권만 있다가 아니라 남성의 특권이 없다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남성의 특권이 왜 없냐는 간단하게 여자한테도 수혜의 영역, 피해의 영역이 있고 남자한테도 수혜의 영역, 피해의 영역이 있다라는 걸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또 그걸 뒤집어서 남자는 항상 피해자이기만 했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일단 나머지는 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좀 지표를 네. 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장도님이 알고 계시는 성불평등에 대한 지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럼 제가 장도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은 우리 아니 근데 저는 장도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은 장도님이 저는 이 어디 방송에 나가셔서 뭔가 민주 진보 진영을 뭔가 이렇게 대표하는 네. 남자 페미니스트, 네. 네.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네. 그럼 어떤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알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남녀 격차 관련 통계에서 뭐 세계적인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뭐 그런 거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우리나라 순위가 우리나라 얼마 정도 된다든지. 순위가 현저하게 낮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왜 이렇게 뭐 저 지금은 쉬운 말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왜 민주진영을 대표하냐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네. 그게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다른 하셔가지고. 문제에서 네. 말씀을 하셔야죠. 이거는 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신공격이죠. 지금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럼 제가 대신 하는데 대답 들어요. 아니요. 자, 정리를 잠깐 제가 대답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그 성격차 지수. 예,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성격차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게 145개국 중 111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자료가 어디냐면은 다보스 포럼. WEF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네, 세계 경제 포럼이 다보스 포럼인데 네. 여기에 이제 6위가 어떤 나라냐면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6위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한 30년, 40년간 내전, 르완다 내전 때 전체 인구의 10%, 50만 명의 여성이 집단 강간을 당하고 네. 또 미혼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서 강간해서 임신을 시키면 이렇게 납치 결혼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6위예요, 6위. 네. 지금 말씀하시는 성격차 지수,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언론과 또 우리 뭐 여성가족부 또 성인지 교육에서 이 지표를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공신력 있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 화면 띄워주시죠. 일단 GII라는 지표가 있는데 유엔에서 만든 산하기관입니다. 이 지표는 성불평등 지수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르완다라는 나라가 6위였고 대한민국이 145개국 중에 115위였던 이 GGI라는 지표는 전혀 공신력이 없는 지표예요. 근데 이 지표를 가지고 왜곡하고 언론에서 왜곡하고 또 우리나라 성인지 교육에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서 이걸 왜곡 해석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GII 지표는 유엔에서 만든 지금 최근 조사 2020년 162개국 중에 11위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1위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나온단 말이죠. 이건 언론에도 나오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아요. 왜냐? 페미니즘이 설 곳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건 성격차 지수입니다. 네. 격차라고요. 격차. 네, 갭. 네, 갭입니다. 네. 그냥 젠더 갭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성격차 지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111위를 할 때도 있고 117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언론에서 성격차 지수가 117위라더라.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보통 안티페미니스트 남성들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아 그럼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이 뭐 전 세계에서 뭐 거의 꼴찌라는 거냐 그런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격차 지수라는 거는 여성 인권의 절대적인 지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격차라고 격차 상대적인 거 남녀 간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런 통계 있죠. 상대적 빈곤율 아시죠? 상대적 빈곤율. 네. 상대적 빈곤율이 2위가 어딘지 아시면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이 그럼 거의 기아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대
격차를 나타낸 거고 거기에 최상위권이 2위가 미국이고 한국은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런 기사가 발표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빈부격차를 말씀하신 거고 논지를 그것도 흐리시는데 격차입니다. 성격차 지수. 자,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성격차 지수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조사냐면은 경제를 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 나라가 발전도상국인지 아니면 후진국인지 선진국인지 이거를 제외하고 그냥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르완다 같은 나라가 6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15위라는 그 숫자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대학 진학률이 있습니다. 예. 남성이 111%가 나오고 여성이 81%가 나와요. 예. 어떻게 100%가 넘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네, 근데 2009년 이후로 그게 JTBS에서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네, 제가 하나 그게 말씀드릴게요.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안 줬습니다. 최종 결과에 영향을 최종 줬습니다. 순위에는 영향 안 줬습니다. 아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네. 보시고 네.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그 군대 문제 때문에 갑자기 뭐 100몇 위에서 10위로 뛰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자, 대학 진학률이 2009년 이후로 여성이 남성을 뛰어넘었어요. 네. 근데 이 조사에서는 이 GGI 지표에서는 이게 왜곡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성불평등 지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격차 지수니까. 근데 이거를 경제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공식력이 없어요. 이 그럼 지표는.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그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페미니즘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30대 여성만 하더라도 출산휴가 같은 경우로 경단녀가 전체 여성의 15%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경력 단절이라는 건 엄청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도 안 하면서 무조건 성차별이 없다고 당해보지도 않는 처럼 남자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제가 남성을 왜 차별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소수 페미니즘들의 과대화 포장. 그렇게 따지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반페미의 대표 주자는 바로 배인규입니다. 배인규는 광주항쟁을 비하하고 이번 열린공감에서도 강진구 기자님한테 토론을 제의했었죠. 그럼 여기 나오시는 반페미 분들은 배인규에 동조하시는 겁니까? 여기 나오시는 반페미 분들은 배인규의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번 남 국민의힘에 가셔야죠. 페미니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한 거가 페미니즘의 하나의 일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자료 가지고 계속 여성차별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말했듯이 경단녀 문제라든가 그리고 회사에서 임원의 부족, 국회의원 부족 등등 수많은 분야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유리천장이 있음으로써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성 개인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여성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없는 건가요? 논하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 자주 나오죠. 아무리 성이 평등해졌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성의 사회 참여율, 여성이 받는 뭐 급여비, 뭐 여성 고위직 진출비 뭐 이런 것들이 뭐 따져보면 남성의 뭐 4분의 1밖에 여전히 되지 않는데 이게 차별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좀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얘기를 한번 던져봅시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자들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 남자가 더 유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여자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등치가 되나요? 이를테면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막노동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가정을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정주부 일을 하고 계세요. 이 가정만 떼어놓고 남녀의 뭐 사회 진출비나 이런 걸 논해 본다면은 남자 100%, 여자 0%가 나오겠죠. 아주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표 가지고 남성은 행복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일방적으로 누리고 있고 여성은 손해만 보고 있어라는 결론을 잡아 뺄 수 있나요? 이게 많은 페미니스트 분들이 남성이 사회 진출을 더 많이 하고 사회 활동에서 돈 벌어오는 역할을 더 많이 맡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혜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민주당에 60% 이상의 표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쉬운 말로 아까 말씀했듯이 고위직의 비율의 현저한 부족, 그리고 특히 경력 단절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지금 남자도 역시 뭐 사회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특권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참담할 따름입니다. 경단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확실한 여자분들이 차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고 그게 여성 차별이 아니라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장교님께서는 실제로 경단녀 문제 등 여성들 사회 차별이 실제로 있다고 그렇죠. 주장을 하신 거고, 저는 박세환님께서는 네. 그 사회 참여 경단녀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여성 아니, 차별이 그 아니라는 거잖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더 불리하다면은 네. 그게 여성이 차별, 그러니까 남성이 특권을 누리고 여성이 차별받는 거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남성이 특권이고 여성이 아니, 그러면 차별- 역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막노동,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래 일을 하다가 경단돼갖고 집으로 들어와서 주부로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가정주부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경력 단절 안 당하고 남자라서 특권을 누리면서 경력 단절 안 당해서 계속 막노동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아버지가 혼자서 그렇게 돈 벌었고 자기만 그거를 그 결과물인 어떤 소득 같은 걸 자기만 누리나요? 그 아버지 왜 즐거워서 오락하려고 질터에 나갔냐고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일방적으로 누린 거냐고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어머니가 여자가 일을 하고 남자가 집에서 쉬면서 주부 일을 하는 거라면은 여자가 더 여자가 더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더 즐겁고 아닙니다. 행복한 삶?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제가 딱 한마디만 네, 할게요. 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아니, 조금만 자제 부탁드릴게요. 네, 여자가 경단녀 문제를 겪고 있고 이 경단녀로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뚱맞게 무슨 남자가 그러면은 계속 일하는 게 특권이 뭐 자기가 노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을 위하는 거지 않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문제의 핵심 그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경단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거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임신하면은 눈치 줍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경단녀가 생기는 건데도 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단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여성들이 제가- 경단녀 발생한 게 그러면 사회적인 여성차별이 아닙니까? 제가 정리를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편에서는 그 경단녀 문제 등의 사회적 차별이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박세환님께서는 사회적 차별이 실제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사회 참여도와 행복도나 그런 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아니 거죠. 그 말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차별이라고 느끼는데 왜 자기가 그거를 쉬운 말로 차별이 아니라고 말을 하냐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자분들이 경단녀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 예. 남편분이 거기서 안 놀고 집에 돈을 갖다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여자분들은 경단녀를 원치가 않는다고요. 그럼 그것 자체가 차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갖다 붙다 예, 말에 예, 붙이냐는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나라님과 정신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 근데 뭐 하실 말씀. 아, 제가 일단은, 네. 일단 아까는 그 통계가 나왔으니까 통계라는 거는 우리 그 사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WEF의 그런 성격차 지수는 각 국가 간의 그런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런 경제적인 규모나 차이를 안 따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 빈곤율도 후진국이랑 뭐 선진국 따로 나눠서 집계를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 상대적 빈곤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상대적 빈곤율이 더 낮아요. 왜냐면 거기는 절대적인 빈곤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그럼 다른 이런 후진국들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은 순위에 있으니까 미국은 못 사는 나라다.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성격차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꼭 성격차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반드시 인용하시는 게 UNDP의 성불평등 지수입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PPT로 띄우셨는데, 성불평등 지수에 그 우리나라가 좋게 나올 때는 한 4위, 그리고 조금 낮게 나올 때는 한 27위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4위 나온 적은 없습니다. 4위 나온 적 있습니다. 그건 좀 옛날에 나왔습니다. 한 2006년 때. 근데 그게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불평등 지수? UNDP에. 자, 그게 계속 이게 논지를 흐르시는 게 이게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GGI 이 성격차 지수, 그리고 상대적 뭐 빈곤 격차 지수, 상대적 빈곤율. 네, 빈곤율.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봐보세요. 성격차 지수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하느냐. 이거를 그냥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그 지표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걸고 넘어졌냐면은 언론에서 115위라는 여기서 성격차 지수에서 115위라는 거를 계속 건드리면서 이만큼 봐라. 이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 불평등한 것이다. 이거를 잘못 왜곡 보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차 지수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는 말이죠. 빈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 자체도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군대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안 줬다는 거고 성격차 지수면 격차구나, 상대적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117위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거의 117번째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침소봉대를 해서 페미니스트들은 통계를 참 왜곡을 시키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거. 페미니스트들은 무조건 성격차 지수라고 그랬습니다. 격차.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성격차 지수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서 봐라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이 이 정도다라는 식으로 왜곡 해석하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또 공무원 성인지 교육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제가 그거를 뭐 이 성격차 지수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석이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석은 잘못한 그러면은 네, 이제 제가 말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성 차별이 없다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또 그러면 제 얘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도님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 여성 차별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말씀해 보시죠. 뭐 여성 차별이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여성 차별은 아니요, 인정하십니까? 여자도 피해받는 부분이 있고 남자도 피해받는 부분이 있다고 네. 말한 거예요. 없다라고 말한 게 그러니까 아니라. 여자도 당연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여성 인권 향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조사 하나 가지고도 왈가왈부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거야말로 예민한 거죠. 근데 하루 평균 성폭력이 무려 68건, 데이트 폭력이 27건, 그리고 가정폭력이 하루에 163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페미니즘, 여성 인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단녀라든가 무려 하루에 가정폭력이 163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우기면서 반페미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런 조사 하나로는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서 실제 있는 데이터에는 아무 이런 방법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60% 이상을 민주당과 이재명, 페미니즘을 뒤늦게서라도 선언한 이재명한테 지지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10초만 얘기할게요. 네. 저희는 절대 여성이 차별받는 게 없다. 남성이 차별받는 게 없다. 네. 둘 다 차별받는 게 있다. 근데 서로 네. 다르다. 네. 이 말씀을 드렸지 어떻게 우리가 여성이 차별받는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차별을 받는데 왜 여성 인권 향상에는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향상입니다. 아니요. 자, 여성 인권도 향상되고 남자 인권도 향상해가지고 남성 담벼락을 인권. 낮추자는 거죠. 둘 다 올리면서 담벼락을 낮추자는 거지. 페미니즘. 저는 남성 인권을 끌어내려서 여성 인권을 올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직 제가 아닌데. 말씀을 한번 이제 여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미니즘은 누누이 말하자면 여성 인권 향상입니다. 제가 남자입니다. 왜 제가 남자인데 남성 인권을 끌어내리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례가 어디가 있죠? 어디서 인터넷에서 풍문으로 들은 거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반페미 대표 주자인 신남성연대 배인규는 광주항쟁 비하를 하고 별의별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했습니다. 논할 게 너무 그렇게 많아져, 따지면 이렇게 되면. 반페미는 광주항쟁의 비하의 대표 주자격들입니까? 저가 남자고 어떻게 된 페미니스트고 놈이야,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대표 페미니스트라고 저도 많은 방송에서 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성 인권을 내려가지고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자고 한 적 없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향상입니다. 페미니스트도 아닌 사람들이 저보다 더 페미니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장도님께서는 실제로 여성 차별이 있기에 여성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게 페미니즘으로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말씀하시다 제가 보니까 짧게 옛날부터 너무 말씀드려도 많은데, 아니 이제는 제가 저희 왔다 쪽부터 갔다, 먼저 좀 네, 얘기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일단 뭐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자면 뭐 60%의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셨다. 이거는 이제 차후 주제로 넘어갔을 때 더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60%의 남성이 국민의힘 지지한 건 남성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뭐 여성의 이제 사회 진출에서 어려운 점 뭐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어렵지 않느냐, 경력 단절 때문에도 어렵고 뭐 여자 그 자체라서 어려운 것도 있다, 차별이 있지 않느냐, 왜 자꾸 없다라고 말씀하느냐, 불편함이 있다. 그거 맞아요. 여자인데 경력 단절이나 여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진출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들이 받는 차별이겠죠.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때, 그것도 결혼 정보 회사들에서도 보면은 능력이 낮은 여성이 자기보다 더 이제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우월한 남성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경향들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좀 나쁜 말이지만 사회적인 이제 어려움, 진출의 어려움을 겪은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조금 더 좋은 처지에 있는 남성이랑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지만,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남성인데 내가 능력이 별로 부족하고 해가지고 사회적 진출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자랑 연결되기는 그 반대항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 반대항보다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남성들이 받는 차별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 들어서, 내가 여자인데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성이고 또 경력 단절 당해가지고 남자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뒤처졌어. 그럼 반대로 내가 남자인데 나는 이제 집안일 하면서 내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집안일을 하고 배우자를 보살피면서 이런 부부생활, 그런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데 그런 경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반대항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럼 남자가 받는 사회적 차별 아닌가요? 굳이 제가 네, 말씀하세요.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세원님께서는 남성도 분명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나 그것도 다른 더 경우에도, 나아가서 예. 가정주부를 하고 싶었던 남자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렇게 힘들 일단 수 내가 있다는 그렇고.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저희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나라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아니 두 마디만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자기 능력이 떨어져서 여자 못 만나는 거, 그거 페미니즘이었습니까? 그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페미니즘이 그거 시킨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페미니즘에 끌고 오세요. 페미니즘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페미하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네. 아니, 그게 그러면은- 우문현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반론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반론. 제가 반론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말씀해 네,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성들도 전업주부를 할 수 있지 않냐. 여자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남성들도 전업주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아까 뭐 성별을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시로 뭐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를 하고 뭐 여자들은 혼자 외벌이를 하면, 그럼 남자들이 그러면 억압받는 거냐, 남자들의 삶은 불행한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남자가 전업주부고 여자 혼자 외벌이 하러 이제 직장 노동으로 나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요, 가사노동 시간, 전업주부인 남편은 1시간 39분 합니다. 하루에. 혼자 외벌이 하는 여성, 그러니까 직장도 나가는, 혼자 직장을 나가는 아내, 하루에 통계 출처가 어디입니까? 통계청입니다. 통계니까 통계청이죠. 근데 혼자 외벌이를 하러 나가는 아내의 그 가사노동 하루 그 시간은 2시간 39분이에요. 1시간 더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남자가 전업주부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혼자 외벌이를 하는 여성이 더 불행한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박세현님께서는 이제 남성이 가정주부를 원할 경우에는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나라님께서는 실제로 여성 외벌이 가구가 가사 노동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혹시 정식님이나 박세현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이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통계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표본을 가지고 했는지 이건 확인해보고 제가 말씀을 뭐 따로 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통계청에서 5년마다 대규모로 생활시간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고, 집안일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청소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일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하루에 출퇴근을 몇 시간 하는지, 이런 거를 대규모로 5년마다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생활시간 조사입니다. 통계청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무 시간, 그러니까 가사노동의 근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근무 시간이 짧다, 길다, 이걸로
이 사람이 더 힘든 노동을 한다, 더 적은 노동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도가 같은 강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자세히 들여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 강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를 수 혼자 있죠. 외벌이를 하는 여성은 아니죠. 전업주부 남편보다 1시간 집안일을 더 합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1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학생의 차이는 뭡니까? 아니, 통계도 그건 묻지 않아요. 지능적인 차이죠. 육체적인 차이가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일 보통 뭘로 합니까? 세탁기 뭐 그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통계도 못 노동도 있는 사람이랑 통계 적어도 우리가 대화가 되려면 통계 자체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봐야 한다. 말- 아니, 데이터 자체를 부정하지 맙시다. 데이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정리를 잠깐 통계적인 할게요. 공신력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달라진다. 사실 그리고 네. 정말 간단하게 그냥 그 중간 추스르기다 한마디만 그러면 던져볼게요. 뭐 시간에 대한 얘기는 그렇다 셈치더라도 일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남자가 이제 일을 하는 건 좀 상대적으로 바깥 일을 하는 건 수월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묶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뭐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치사하더라도 반대로 남자이고 나가 가정주부를 하고 싶은데 가정주부로 하는 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에서부터 배우자를 찾는 것까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는 남성이 있다면 이것도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 자체는 인정하시나요? 그거 자체가 힘든 건 맞겠죠. 근데 그게 왜 생겨났겠습니까? 반대의 사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내 혼자 외벌이를 하고 남편은 전업주부를 하는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 가정 자체에서 혼자 외벌이를 하는 아내가 훨씬 더 손해잖아요. 왜냐? 일도 혼자서 하고 심지어 전업주부 남편보다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어느 누가 남자를 먹여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혼자 직장 다니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이 되니까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미니즘에 때를 쓰고 있습니다. 뭐 가정주부를 하고 싶고 뭐 쉬운 말로 자기가 능력이 떨어져서 결혼을 못하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면 됩니다. 근데 페미니즘은 쉬운 말로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은 남성 인권 향상 운동을 하면 됩니다. 페미니즘은 말했다시피 여성 인권 향상 운동입니다. 의사들이 시위를 하고 노동자들이 시위를 할 때 자기의 분야의 시위를 하지 다른 분야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남성 인권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병제 시위에도 참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군대 문제나 가정주부나 뭐 결혼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시위를 하세요. 왜 페미니즘을 싸잡아가지고 페미니즘한테 해달라고 때만 쓰는 겁니까? 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실이님이나 박세환님 마무리 발언 한 번씩 하시고. 짓고 짤막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을 이제 아까부터 남자가 뭐가 이루지 못하고 뭐 힘든 게 있으면은 뭐 남자가 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게 디폴트예요. 남자가 못한 거는 무능하고 그냥 부끄러워야 되는 거고 여자가 못한 거는 사회가 부당한 거야. 이게 좀 그렇고요. 두 번째가 또 뭐였더라?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온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네, 가운데 사회자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사실 젠더 주제가 굉장히 서로 합의하기도 그쵸. 어렵고 여기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기대를 하는 분은 그쵸, 아무도 그쵸.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좀 열기가 뜨거워졌지만 그래도 네, 젠더 문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 3분 정도 하실 텐데요. 아까 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그럼 저희 정실님, 장도님, 박세환님, 그리고 금나라님 이렇게 순서로 마무리 발언을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럼 정실님부터 마무리 발언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여성이 느끼는 차별, 또 남성이 느끼는 차별, 모두가 존재해요. 그거를 서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성이 더 힘들다, 남성이 더 힘들다, 이게 아니라 여성이 느끼는 것도 있고 남성이 느끼는 것도 있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더 힘들어, 너희 남자가 기득권이잖아. 저는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어요, 남자로. 예. 누린 게 있는 남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누린 게 있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자, 강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자는 겁니다. 네. 네.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향상 운동입니다. 저렇게 페미니즘에 뭐 해달라고 떼쓸 시간에 남성 인권 향상 운동을 하면 됩니다. 저 역시 남성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모병제나 그런 데에 참석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페미니즘은 쉬운 말로 경단녀라든가 고위직 비율의 여성 비율의 저하 등등 여성분들 이런 걸 요구하시고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여성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더 힘드네, 남자가 더 힘드네, 저거는 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흐려지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뭐 토론 내용을 얼추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 항상 말했듯이 남자의 영역과 여자의 영역 어느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지금 치열하게 얘기가 나왔듯이 사회생활, 바깥 일을 하면서 뭔가 프로핏 재화를 벌어오는 건 남자한테 보통 이제 많이 요구가 됐었고요. 집안에서 그거를 보살피는 건 여자한테 많이 요구가 되었었죠. 그런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보셨듯이 남자한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오직 특권이었다. 이건 행복한 거고 너희들은 누리기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여자가 누리지 못하는 거는 차별이고 억압이었다, 피해였다라는 식으로만 말이 됩니다. 여자가 여성으로서의 이제 한계를, 여성으로서의 받게 되는 어떤 제약들을 넘어서지 못해서 좌절을 겪거나 이런 것들은 구조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었다,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남자들이 그러는 경우를 겪었을 때는 당신이 무능한 거고 찌질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젠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가 아주 잘 풀렸던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좀 더 계속 봐 나가고 싶습니다. 네. 토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였던 게 바로 불공정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국공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는데,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딱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남녀 비율을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작, 국민은행 점수 조작으로 여성 112명 탈락, 하나은행 점수 조작으로 여성 619명 탈락, IBK 기업은행 점수 조작으로 여성 9명 탈락, 대한석탄공사 공기업입니다. 점수 조작으로 여성 142명 탈락, 가스안전공사 점수 조작으로 여성 7명 탈락, 서울교통공사 점수 조작으로 여성 6명 탈락, 킨텍스 점수 조작으로 여성 46명 탈락, 한국야구위원회 KBO죠. 여성 지원자 점수 조작했습니다. 이러고도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인 불평등이 과연 남성들이 그 받는 그런 불합리함과 동일선상에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랜 토론 시간이 잘 끝났는데, 저희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열기가 좀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되게 훈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엇보다 저희가 그 진보 진영 내부에서 젠더라는 담론을 두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대결절 대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